결합 조직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결합 조직? 자, 이게 뼈죠. 여기서 얘한테 결합 조직을 추가할 수 있어. 결합 조직은 이런 애들이 추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이게 결합 조직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근육이 있어. 근육 조직은 추가되면은 이렇게 돼. 이게 근육 조직이에요. 근데 결합 조직은요, 모양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지금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끈적일 것 같지 않아요? 끈적여요. 네, 끈적이고, 그 다음에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점탄성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끈적끈적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결합 조직에 있는 특성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점탄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뒤에 또 나오나? 이런 이제 모양인데, 인간의 몸이 제가 이제 죽은 시체의 해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몸의 운동학, 해부학, 뭐 살아있는 몸을 해부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운동학이라고 합시다. 운동학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얘와 얘의 가장 큰 차이점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가장 큰 차이점이 숨을 쉬는 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죠? 두 번째 다른 점, 시체랑 나랑 다른 점 뭐가 있어요?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 자세를 유지하는 이게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죽은 시체는 자세 유지해? 안 해요? 안 하죠. 누워있잖아. 이렇게 누워있잖아. 인간은 특정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자세를 유지하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숨을 쉬는 몸이 있어요. 근데 숨 쉬는 몸 말고 자세를 유지하는 몸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보면, 이 자세를 유지할 때 공짜로 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게 힘이 들어갔고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일 거 아니에요. 자세 유지 누가 해요? 또 근육, 결합 조직.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를 깔끔한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뼈, 인대, 그 다음에 근육. 그래서 얘는 뭐예요? 결합 조직. 얘는 뭐예요? 근육 조직.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자세를 유지하는 몸에 그 힘은 누가 만드냐면 뼈, 인대의 결합 조직과 근육에 있는데, 얘 비율이 어떻게 돼요? 어떤 게 더 많이 담당하고 있어요? 이거 내 얘기했어? 그래요. 그 맨날 같은 소리 하는데. 정적 자세가 있고 동적 자세가 있죠. 내가 움직일 때 있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움직일 때도 자세가 유지되는 거고,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자세가 유지되는 거고. 가만히 서 있을 때 정적 자세, 이게 70%, 이게 30%, 그 다음에 동적, 얘가 30%, 얘가 근육 조직이, 내가 몸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내가 몸을 움직이고 있을 때는 근육이 내 몸을 더 자세 유지에 많이 기여해요. 그 다음에 내가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결합 조직이 더 많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논문에 따라 달라. 이거 뭐 40대 60으로 보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더 크게, 이게 막 80 넘어가는 걸로 보는 애들 있고. 근데 일단은 크게는 요렇게 나눌 수 있다고 쳐봐. 근데 요거를 정적인 자세, 요가는 요거니까, 파란색 요거니까, 요거를 0으로 만들었어. 이게 근육의 개입을 빵으로 만들고 결합 조직에만 100을 몰아서 기대는 거야. 이게 관절에 기대는 거야. 이 관절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부장가 같은 거 할 때 팔꿈치를 피는 힘 하나도 안 쓰고 이러고 기대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기대고 있으면 그 부하가 어디로 계속 다 몰리게 돼 있어? 다 얘로 몰리죠. 얘로 몰리면 얘는 조금씩 무슨 일이 일어나? 부분 파열이 일어나. 이거는 부분 파열이 일어나. 그래서 관절에 기대고 있는 거 있잖아. 이게 뭐 하루 이틀 정도는 해도 되는데, 내가 이거를 매일매일 수련하는 방법으로 삼겠다. 그러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몸에 안 좋은 거. 그걸 매일매일 하잖아요. 매일매일 관절에 기대고 있잖아요. 그럼 어딘가는 좋아지겠지. 어딘가 안 좋아진다니까. 어딘가는 좋아진다는 게 하나도 안 일어나요. 척추가 안 펴져요. 그러면 이 관절에 기대는 거랑 똑같은 게 어떤 거예요? 결합 조직의 인장 부하를 몰아주는 훈련 있잖아. 결합 조직의 인장 부하를 몰아주는 수련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야? 이게 과신전의 요가지. 과신전의 요가랑 관절에 기대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약간 조금 제가 망설이고 있는데, 과신전의 요가 끝났어요. 진짜 하면 안 돼. 끝났어. 이게 조금만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면, 이거 분명히 챗GPT랑 얘기를 다 끝낸 얘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책을 보는 것도 있지만 챗GPT랑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챗GPT랑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이야기하게 그 프롬프트를 짜놓은 상태에서 해부학 지식을 때려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얘가 정리된 결과들을 알려주는데, 거의 결과가 이렇게. 그래서 부분 파열을 일으키는 수련, 관절에 기대는 게 굉장히 안 좋고, 똑같은 게 뭐다? 과신전의 요가 수련이다. 근데 과신전하는 수련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정적 자세에서 근육 조직에 있는 결합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건강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면 안 돼. 할 때 그때 설명했나? 부장가를, 이게 부장가잖아요. 근데 부장가를 할 때 이 척추가 뒤로 젖혀지는 후굴이 일어나는데, 후굴에 저항하는 근육들이 여기 장요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 앞에 있는 근육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후굴을 부하를 주는 근육이 여기 기립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둔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항상 뭐라 그럽니까? 이거 근육을 빵으로 만들으라고 그러지, 이거를. 그 다음에 힘을 무조건 여기만 쓰라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근데 내가 그러면 선생님 후구를 정신력으로 들어 올리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후구를 시킵니까? 후구를 팔꿈치 피는 힘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팔꿈치 피는 힘으로. 팔꿈치 피는 힘으로 후구를 일으키고 엉덩이와 기립근의 근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앞쪽에 후구에 저항하는 애들만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 관절에 기대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이제 좀 생각을 이제 하고 있으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전방경사 되어 있기 때문에 둔근을 좀 사용해야 되는 것 같다. 이거예요.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맞아. 내가 그거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요. 알았어요. 그거는 뭐냐면, 여기 안 그렸는데, 여기 하나 더 있죠. 발이 있잖아, 여기. 근데 지금 요 허벅지 앞쪽, 이게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이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대퇴사두근이죠. 그래서 대퇴사두근 중에서 투조인트 머슬은 뭐 있지? 대퇴직근인데 대퇴직근을 써야 돼. 너무 복잡하니까 대퇴사두근의 힘을 강하게 유지시키면 후굴에 저항할 수 있죠. 근데 이 대퇴사두근을 도와주는 애가 뭐가 있죠? 정강이 앞에 있는 근육이 있어요. 정강이 앞에 있는 근육. 이거를 전경골근이라고 그래. 전경골근에 힘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 허벅지 앞쪽이 효율이 2배가 돼. 근데 전경골근은 어떨 때 만들어지냐? 이거 할 때 만들어져. 돌시플렉션 할 때. 그러면 돌시플렉션, 여기서 돌시플렉션 시키면 어떻게 돼? 발등으로 얘를 누르게 되지. 그러면 발등으로 얘를 누르면 전경골근이 활성화되고, 전경골근이 활성화되면 대퇴사두근이 활성화되고, 대퇴사두근이 활성화되면 후굴에 저항하는 능력이 세지기 때문에 부장가가 편해져요. 이거는 이게 법칙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 발등으로 매트 바닥을 누르면 돌시플렉션이 일어나고, 돌시플렉션이 일어나는 힘이 전경골근을 강화시키고, 전경골근이 강화되면 대퇴사두근의 효율이 높아지고, 대퇴사두근의 효율이 왜 높아지면 슬개골이 내 몸에 붙어서 그래. 근데 대퇴사두근의 효율이 높아지고, 대퇴사두근의 효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 복압이 후굴에 저항하는 근력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부장가가 편해져요. 그거는 맞는 방법이고, 본인이 찾은 방법 중, 그거 좋은 방법입니다.